네, 이제 막걸리 메인 안주를 올려보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됐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동영상이 보도되면서인데요. 자, 오늘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이런 문제를 놓고 제도적 또 법적 허점은 없는지 또 보완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사 14년 경력의 좋은교육 시민연대 유성동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감과 공존, 공영의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교육 시민연대 대표 유성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의 돌풍이었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도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의원님 모셨으니까 우리 강 의원님 우리 지역의 원광대학교 교수셨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어떤 인연이 돼서 조국혁신당에 입당하고 네. 또 국회의원까지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원광대학교 18년 정도 일했고요. 네네. 사실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였습니다. 아, 예. 그 사회적인 이슈나 이제 음. 시사에 관심이 평소에 되게 많이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제 연령이 네.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그 무렵에 제가 대학을 다녔던 아하, 사람이죠. 예, 예. 이한열 열사가 저랑 같은 학번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평소에 좀 아픈 마음이 있었고 부채의식이 좀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조국 대표님하고 이제 좀 접하게 된 계기는 그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고 네네네. 그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제 그룹이 네. 좀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좀 가면서 이제 대표님을 조금 더 인간적으로 알게 됐고 네. 이제 제가 이제 조국 대표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하고 싶다라는 네. 마음을 굳히면서 함께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유성 대표님도 그 강경수 의원님 행보들을 네네. 교육위원회 소속이시니까 네네. 또 잘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네네. 앞으로도 많은 제안해 주시고 오늘도 좀 제안해 주십시오. 우리 강 의원님 네. 그 당선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맞습니다. 제가 많이 의원님께 배우러 왔거든요. 아니.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을 모신 게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 전북 지역의 한 학교에서 벌어진 이 교사 폭행 사건이었는데 네. 의원님 이 사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알고는 계시죠? 그럼요, 알고 있고 이제 그걸 실제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화면으로 보니까 네네. 참 진짜 답답하잖아요. 네. 저도 아시겠지만 학교 현장의 선생님이었거든요. 네. 제 원래 아이덴티티는 선생이다라고 하는 그 좀 있어요. 제가 스스로를 규정할 때. 근데 참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시구나 현장에서 이렇게 교권이 보장되지 못한 채로 너무 고생하시는구나. 애들이 이렇게 때리고 침 뱉고 이러면 그냥 그걸 다 고스란히 몸으로 네네. 감내해야 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학교 선생을 했을 때랑은 너무 다른 이제 네네. 상황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런 영상을 보기 전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을 많이 접했었어요. 근데 제가 잘 아는 선생님 중에 정말 열심히고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선생님인데 이제 아이들이 둘이 이렇게 좀 뭔가 서로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뭐 네네. ADHD 소위 이제 네. 좀 과잉 행동이 있고 주의력이 좀 결핍된 학생들이 이제 좀 붙었는데 그 뜯어 말리다가 보니까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좀 떼게 됐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접촉이 애가 있었군요. 예. 좀 멍이 들었나 봐요. 아, 예, 그때 예. 학부모님이 그 선생님을 고소한 거예요. 폭력 교사로. 아,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착안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1호 법안을 만든 건데요. 그래서 그 영상에 있는 그 현상 이제 그런 네네. 것들을 보면서 더더군다나 이제 제가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법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 생각하게 그 이제 법에 대해서는 또 후반부에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됐어요. 유 대표님,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유 대표님은 교사, 그도 초등교사죠. 14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이 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사실 이 영상이 제보되기 전에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예. 그 단체에서 이것을 네. 공론화해야 할지 그걸 고민하는 모습도 옆에서 지켜봤고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선생님을 모욕하고 또 폭력을 행사한다. 네. 아마 영상만 보게 되신다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많이 분개하셨을 것 같고 네.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영상만을 보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네네. 그리고 이 아이를 중심으로 그동안 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그 전주에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한 선생님이 언론에 기고를 내셨거든요. 네네. 그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사들은 충격이 크지 않습니다. 어. 비슷한 일을 보고 듣고 겪어서 나도 모르게 무뎌졌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 선생님이나 저나 네네. 그리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 모두 아하. 저는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그래요.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부모이기 때문에 저도 이 사건의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저 학부모로서 저는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충격적이었죠. 충격적이기도 하면서도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아이가. 아, 어떻게 했으면 아이가 저렇게 변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뭐냐 대표님 실제로 교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이런 정서적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좀 많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번 사건이 좀 특이한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까?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다? 않지만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는 네. 드물죠. 그리고 그러나 특히 특수학급이나 통학업의 경우에 네. 이런 어떤 유사한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요. 네네. 그 정도 특히 우선 특수학급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경우 네, 더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이런 상황이 적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아까 어떤 기고문에서도 발췌를 해가지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은 이런 사건에 크게 충격받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일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그 부분이 굉장히 놀라웠는데 자, 이런 상황이 좀 증가하는 이유는 좀 어디 있다고 좀 보세요? 네, 증가하는 이유가 이제 분명하게 있어요. 그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이렇게 수치들을 보면 이렇게 실증적인 그 증거들이 있더거든요. 많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관계 형성이라든지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어떻게 말을 시켜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학생들도 네네. 많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왜 은둔형 외톨이처럼 안으로만 이렇게 자기 속으로 이렇게 좀 빨려 들어가면서 바깥 친구들하고 교제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그런 이제 내현화된 그런 아이들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으로 분출되는 경우인 거죠. 어떤 욕구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보통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네네. 사회적으로 별로 허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표출하는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이렇게 진공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뭔가가 원인이 있었을 거고요. 이제 그 행동을 유발하게 한 예를 들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네. 뭐가 좀 지루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뭘 요구하려고 뭘 달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건데 말로 표현을 자연스럽게 못하다 보니 네네. 그런 행동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문제 행동이 있은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에 따라서 네네. 그 행동이 이제 사그러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강화가 돼서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전문적인 이제 좀 접근들은 필요를 합니다. 네. 아무튼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두 분 다 사실은 현장에 계셨으니까 동의하는 부분은 이런 일들이 좀 잦다라고 하는 부분, 네. 현상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셨는데요, 대표님.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학교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대처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학교들이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가 좀 사실 궁금해요. 좀 돼 있습니까? 사실 선생님들은 다양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생활 지도, 그 밖에 또 쏟아지는 공무들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이 와중에 교실에서 어떤 다양한 일들이 특히 돌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떤 교사 개인 또는 담임한테 네네네. 어떤 전가하기에는 너무나 바쁜 일상이고 네. 또 학교만이 또 이 일을 전부 맡기에는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유관 기관과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으려면 네. 학부모 동의가 필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학부모 동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아이한테 필요한 그런 치료나 처치가 자꾸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닌가. 네, 그런 그런데 이제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에도 학부모 동의 물론 필요하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진짜로 학부모 동의, 그러니까 이런 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매번 학부모 동의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현장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학부모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까? 또 그렇진 않아요. 이제 사안마다 네. 그러니까 학교 폭력 문제나 또는 교육 활동 침해의 문제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어떤 법령이 많이 개정이 됐거든요. 네네. 그렇지만은 어떤 학생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부분은 학부모 동의가 지금까지는 필수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교사 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아동복지법의 학대 부분에 정서학대 부분이 이게 너무 모호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 이외에 별개로 국회에 계시니까 아까 잠깐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1호 법안으로 정서행동 위기 학생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사실 이 법안이 사실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걸 법안으로 만든다? 이 네. 법안의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학생들이 이제 겉으로 분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으로 너무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네. 그런 학생들이 이제 많아진 것인데 그냥 이렇게 발견되지 않고 혹은 발견되더라도 제때 이렇게 조기에 조치를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에 훨씬 더 심각해져서 네. 결국은 자퇴를 하거나 뭐 학교 밖으로 나가버리거나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위한 생각으로도 그 법이 필요한데 선생님들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운 경우가 그렇죠. 너무 많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가르쳐야 되죠. 생활지도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공무 처리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 행동을 가진 아이들을 마주하게 되다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막 일이 좀 스텝이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선생님들을 또 위하는 법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몇 가지의 이제 세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아까 심각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학습이나 심리나 진로나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저하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학교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판단을 해서 이제 부모의 동의가 굳이 없더라도 일단 네네. 빨리 조기에 조치를 하자 이제 그런 예, 예. 것이 법의 일단은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딱 사건이 그렇죠. 벌어졌을 네, 때 네. 현저하게 위협이 될 네, 경우에는 네. 즉시 처리할 수 있게끔 한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위원회가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TV도 보면 금쪽이 뭐 보면은 아, 예, 여러 예. 사람들이 이제 그 솔루션을 찾아내고 뭐 이런 맞아요. 것도 하는데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학교 차원에서 좀 뭔가 대처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것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그 정서행동의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좀 교원을 좀 배치해야 되겠다. 이제 네네. 그럴 때는 요즘에 교원이 많거든요. 네. 이제 교원이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남는 교사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경력은 오래됐지만 실력도 있고 아이들을 네. 잘 돌볼 줄 아는 그런 것들을 능력을 갖춘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네. 이제 그분들을 잘 이렇게 교육도 하고 역량도 강화해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쪽에 전문가의 그 이제 코스를 좀 밟은 분들도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네네. 인력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에서 네. 좀 책임을 짐지자. 아하, 예. 이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정서행동의 위기 학생들을 도움을 줘야 할지에 대한 이제 계획도 좀 세우게 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에게만 너무 부과되는 그 짐이 너무 네네. 무겁다 보니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국가에서 함께 하자는 뜻이고요. 음, 또 실제로 선생님들 보면은 요즘에 명퇴도 되게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좀 소진되고 탈진되는 분도 너무 많으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우울증 약을 드시기도 한다 그러거든요. 교대 입학생도 많이 줄었답니다. 예, 예.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교육으로 이렇게 어떤 국가의 위상을 세워나간 나라라고 네. 많은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사실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도 달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교사를 하려고 하는 분이 적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생각하고 또 네. 선생님들을 함께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가끔 이런 사건이 터지면요. 네. 나 같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 같으면 사실은 교사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99학번인데 저희 학교 대학 들어갈 때 어리죠? 제가 거의 이모나 고모뻘로.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때 학교 다닐 때 딱 IMF가 터져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때 교대 인기가 엄청났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인기가 엄청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지다가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교권 문제가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교대 입학 수도 줄고 있다. 그런 좀 사실 안타까운 뭐 현실도 마주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님 방금 의원님께서 1호 법안으로 이제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어떤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네네. 혹시 이 법안에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보완했으면 좋겠다,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게 네. 그 어떤 법안 발의의 권한이 주어진다면 이런 법률을 만들고 싶습니다. 위기 상황 아동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네. 즉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다는 얘기고요. 네. 우리 아동 청소년이 겪고 있는 위기는 어떤 네. 정서적 행동적 위기뿐 아니라 어떤 심리적 정신적 위기 또 경제적 위기 그리고 학대 위기 네. 그리고 어떤 학업 위기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법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에 뭘 안 붙이고 네. 위기 상황 아동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네. 생각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시민단체 활동하고 네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저는 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을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그리고 그 법안에서 학교의 장은 기초단체장으로 네네.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센터는 위기대응팀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학교에서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출동해서 네네네. 사안을 마무리하고 다시 철수하는. 네. 그러니까 학교에는 전혀 짐이 지워지지 않고 외부 기관이 어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의 법률안을 저는 만들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있습니다. 옛말에 이제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나선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맥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의원님, 네, 잘 들으셨죠? 네. 요거는 카피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열심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두 분 다 이제 선생님 출신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갑자기 떠올랐는데 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그런 상황이면 나는 어땠을까? 네. 나는 정말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분에게 공익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 이번 사건의 교감 선생님이었다. 우리 국회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네. 그 아이와 이렇게 맞대응할 수는 없어요. 네. 실제로 이제 아이한테 맞고 본인도 모르게 빨리 대응을 하다가 애를 탁 쳐서 네. 폭력 교사가 된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아주 사례처럼 많아요. 그런 네. 경우도 있고 사실 특수교육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이제 징계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밖에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나도 그 교감 선생님과 네. 별반 다를 바 다르지 없었을 않았을 거다. 거예요. 그런 말씀이신 거고. 자, 우리 14년 차 네네. 초등교사 출신의 대답은 좀 다르겠죠? 어떠셨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 경우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저는 이 친구와 평상시에 네. 유대관계를 많이 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게 만약 축구다 하면 네. 같이 축구를 해주고 네. 이 친구 왜냐하면 이 친구는 같은 또래보다 한 살이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3학년이지만 4학년 나이예요. 그러면서 겪는 이 친구가 겪게 될 그런 갈등이나 어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부분들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폭력을 행사한 그런 가해 추정 학생이긴 맞지만 아까도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까지 이 친구가 만들어졌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또는 교육자로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런 어떤 폭력에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이 친구가 많이 교감하고 소통하고 네. 네. 같이 활동하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것들을 네. 같이 하는 그런 노력들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학교에서만이 그게 어렵다면 외부 기관과 저는 연계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네. 제가 그 상황을 대입해서 네. 말씀해 달라고 네. 했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님 입장이 난처해지는데 저도 할 말이 좀 있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이 사실은 정답이라면 정답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특수교육에서는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네.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뭔가 위해를 가하거나 뭐 이럴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랑 비슷하긴 한데 다 맥락이 있어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한 살 더 많은데 관계에 있어서 되게 소외감을 느꼈다거나 그거를 뭔가 욕구를 분출하는 방식이 그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다 따져보면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또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긍정적 행동주역의 취지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랬을 때 보통 이제 학생들이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먼저는 전체적인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네네. 예방을 위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학급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도 안 됐을 때 이제 개별 차원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학생에게 좀 더 이렇게 좀 뾰족하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제공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 행동이 일어나는 데는 사실은 다 그 전에 맥락들이 있는 거라서 그걸 다 파악하고 뭔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좀 잘 네. 섬세하게 배려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같은 동의합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같은 그게 말씀이시네요. 사실 교육이죠. 네네. 오늘 대부분 이게- 동감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하나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약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해당 아동 말고 같은 학급에 있었던 아이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정서적 피해, 충격들을 받았을 것 같은데, 네. 그 대표님, 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다른 학급의 아이들도 보호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요. 즉각 분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그 올해 3월에 네. 그 학교 폭력 그 사안 처리가 많이 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학교 폭력 사안 발생 시에는 학교장이 즉시 가해 추정 학생과 피해 추정 학생 간 접촉을 금지하도록 네네. 의무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는데 피해 학생 측의 요청을 해오는 경우에 가해 추정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까지도 가능하도록 예. 개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원의 뜻을 물어서 교원이 원하면 즉시 분리 네. 조치가 되도록 그런 관련 법령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분리 조치는 그렇게 된다고 치지만 의원님, 근데 일이 벌어지면 네. 아이들도 충격을 받잖아요. 다른 아이들도 그렇죠. 그런 아이들에 대한 사후 보호 조치 네.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좀 보세요. 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혹은 그 학생을 오히려 더 왕따시키게 되는 계기도 또 될 수 있어서 예. 사실 그거를 누군가를 이렇게 배제하는 것도 그 학생들에게 인성에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은 평소에 이런 어떤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필요하죠. 이제 네네. 이런 학생들을 그렇지만 이렇게 따로 분리만 한다고 답이 해결되는 건 사실 또 아니에요. 네. 그런 학생들이 계속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사회가 그렇죠. 되는 거고요. 이상한 행동을 해서 무조건 따로 차별하거나 배제한다고 해도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른 학생들, 일반 학생들에게도 그런 문제 행동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라는 그런 것도 좀 인식 개선을 해야 되기도 하고 저는 사실 장애 학생들을 많이 이제 네, 특수교육 지원했던 전문이시니까요. 예. 경우에는 이제 아까 같은 경우랑 좀 다르긴 하지만 장애를 평소에 많이 접하고 많이 이렇게 친화력이 있으면 배제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해를 하면서 조금 더 본인이 인내력도 좀 기르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도 찾아내게 되지요. 네네. 이제 그런데 아까 같이 이렇게 아주 이제 문제 행동이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다 하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서 그렇죠. 이제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배제를 하는 거지만 네. 실제로 계속 영속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거니거든요. 네네. 그러면 같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반 학생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같이 뭐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끼리도 요즘에 이제 다 공부만 하고 경쟁적이라 그렇지만 이렇게 서클 같은 걸 활동이 있어요. 네네. 같이 서클. 이렇게 네. 무슨 정서적인 서클 활동 같은 네. 게 있어서 동그랗게 이렇게 마주 앉아서 서로 자기 얘기도 하게 하고 이제 자기 생각을 표출해 보기도 네네. 하고 이제 그런 활동들이 사실은 평소에도 많이 주어진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나 각자 도생이고 교육 안에서도 너무 경쟁이 만연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통 학교에는 사실 이제 이런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학교 밖에는 위센터라고 하는 곳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런 기능들, 학교 안팎의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 안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 후에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사건 사고가 벌어진 이후에 이 대처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 계속 있어 오긴 네네. 정책들이나 행동들이 있어 오긴 했습니다. 전국에
그 전문 상담 교사가 네. 배치된 학교가 여전히 절반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전북 지역 내 네네. 학교의 경우에 상담 교사 배치율은 23%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학생과 교원이 독립된 공간에서 상담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위클래스가 있어요. 아, 예, 예, 예. 이 위클래스 설치율도 전북 지역 내 고등학교는 거의 90% 넘거든요. 네. 그렇지만 초등학교는 5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1학년과 4학년이 받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 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이제 관심군으로 선별된 학생들은 그 위센터 등 2차 기관과 연계 네네.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20%의 학생들은 그 관심군으로 선별이 되더라도 2차 상담 기관과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네.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낙인 찍기 싫다 뭐 그런 거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만은 어떤 적시에 어떤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결국 여전히 교실에서는 어떤 모든 돌발 상황에 대해서 네. 교사가 혼자서 감당하고 감내하는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렇게 그래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번에 1호 법안으로 내놨던 법안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보완제 역할을 하실 텐데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이 됩니까? 네, 네. 그러니까 윗센터랑은 좀 다르다고 보셔야 네. 돼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교원인 경우에는 이제 학교 안에서 그 행동들이 왜 그러는지를 좀 함께 분석할 수가 있고 이렇게 직접 투입될 수가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이제 윗센터는 사실 학교 밖에 있는 거라서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하려는 법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과원 교사를 이제 좀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네네. 여러 가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조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학교 안에서부터 네, 해결하자라고 네, 하는 그렇습니다. 법안이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쉬운 주제는 아니고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이제 아이들도 키우셨을 테니까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무겁더라도 얘기는 해야 된다. 네. 좀 터놓고 얘기는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한번 삼아봤는데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두 분 다 각자의 역할, 각자의 위치에 가서 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러 시민들과 모여서 함께 또 논의할 텐데 두 분 끝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죠. 대표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사안에 관련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리더십의 부재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아이에 대한 적절한 지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저는 어떤 교육행정의 수장 그리고 일반 행정의 수장들께서 네.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학교를 찾아가서 네. 상처받은 그 교원들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폭력당한 친구들 그 친구들의 마음을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한 그 학생들의 학부모와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예. 그분의 심정은 절절합니다. 매일 아이를 보내면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커터칼로 위협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계속 학교에 보낸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 이때 저는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수장들께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만나서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네. 이런 어떤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주신다면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만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언론에서 위기 학생 A군이라고 하잖아요. 그 학생의 가정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뭐 쌀이 떨어지는 듯 한번 살펴보시고 그 아이가 지금 자전거가 없어서 절도하다가 또 네, 맞습니다. 예. 뉴스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뭐 자전거 한 대 사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필요, 그들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도 살피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바로바로 즉각적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 그리고 어떤 지시 네네. 이런 것들이 내려져서 이 사안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고
좀 평온한 학교가 좀 평온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평온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성장하되 서로에게 도움이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교육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도 어떤 시민 단체로서 네. 여러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과 같이 힘을 모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네,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좋은 교육 시민연대잖아요. 네. 이 좋은 교육을 위한 시민들의 연대체로 좀 성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의원님 할 일이 이제 태산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주문도 좀 들어온 것도 있고 네. 의원님한테 여기저기에서 많은 주문들 하실 텐데 네.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4년 남았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 네, 하실 네. 계획이십니까? 네, 저는 특수교육을 아마 전공한 것도 이제 제가 젊었을 때부터도 이제 격차 해소에 좀 관심을 좀 꾸준히 가지고 네.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수교육도 시작한 것일 거고 이제 교육위원회를 들어갔으니 아까 선생님 말씀 구구절절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를 하신 건데 이렇게 뭔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뭔가 위기에 있는 아이들 사실 제가 좀 관심이 있는 부분 교육 소외 계층이라든지 네네. 실제로 그런 학생들을 위한 그리고 또 이제 학생만이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의 고등교육도 함께 쭉 그 교육의 그 선상에서 이제 관심 가져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주로는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좀 다가가고 싶은 국회의원이고요. 사실 그런 일을 하러 국회에 왔고요. 네네. 배지 하나가 뭐 다른 게 뭐 좀 부러워서라기보다 네. 제대로 한번 일을 해보려고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인 개선을 이제 하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사실 범죄 같은데 노출되어 있는 장발장들도 적지가 않아요. 네. 제가 대학교에서도 학생들 중에 굉장히 절대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상대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절대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거나 아까도 사실 알고 보면 학생들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만나고 경청하고 소통하다 보면 실마리가 풀리는데 이제 그 작업이 이렇게 리더십이 잘 발휘가 안 되고 묻히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좀 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다니고 싶고 그래서 제 모토가 강경숙이 간다입니다. 아, 간다. 발로 뛴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제 이름이 강경숙인데 강경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숙이는 어허. 강경숙이 되겠습니다입니다. 야, 이거 그런 마음으로 네. 활동하겠습니다. 네, 총선 끝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선거 모토로. 네, 아까 뭐 배지는 중요하지 않다 했는데 방송 내내 왼쪽이 약간 기울어질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배지는 이제 목적이 아니라 사실 네, 수단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고맙습니다. 것처럼 발로 뛰는 국회의원 네.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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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